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투표 당선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면서 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다당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의석수가 23석인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전국 최저 투표율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인들이 선거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독 입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유권자를 만나서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당제 정치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방증한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와 호남 정치 위기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그 당선자들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데 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력을 얻는데 상당한 장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도 50명이 무투표 당선된 이번 지방선거. 일부 당선인들이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다당제 정치개혁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특히 관광 산업을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요즘 쉬는 날이면 전남의 주요 관광지는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많이 조금 완화되기도 해서 밖에 나왔더니 이제 나무도 푸르고 그래서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네요. 2017년 전남의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2년 만에 6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객 1억 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26곳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관광을 일상회복 가운데 하나의 키워드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소규모이면서 붐비지 않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남이 자랑하는 섬 관광 상품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산지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해 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 관광 자원, 문화유산, 역사 자원 이런 부분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과 남해안 철도 완공 등 전남을 향한 접근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앞으로 관광 숙박시설을 66% 이상 확충할 계획이어서 고질적인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체류형 관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차별화된 지역도과 관광 명소를 집중 개발하고 관광 매력성을 배가시켜 관광 하드웨어 구축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남 관광객 유치는 인근의 광주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시도의 상생협력 과제에 관광산업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오랜 바람 중 하나가 지역 내의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의 반발이 여전해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성과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대학 위치를 놓고 전남 동서부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경증과 중증 환자 모두 지역 의료체계에서 해결하겠다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 목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전남권 의대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이 국립목포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남 동부권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권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대 설립 장소를 목포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목포대학교라는 이름을 넣어서 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순천대와 함께 포럼을 개최한 뒤 김원희 의원 안과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각각 주장을 하게 되면 결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럼을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하나로 결집한 후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전남 지역 의대 설립만큼이나 길게 이어져온 동서부권 의대 유치 경쟁.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라는 우선 목표에 집중하자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송각입니다. 광주 경실련 등 영남과 호남,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소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선거용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시군별 귀농 귀촌 동네 작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개 시군 150명으로 구성된 동네 작가는 농촌 생활과 귀농 귀촌 성공 사례 등 농촌 마을의 가치를 발굴해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영암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에 솔라시 도로라는 광역 도로명이 부여됐습니다. 11월에 개통되는 진입도로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와 영암 3호읍 서울이를 잇는 총 길이 10.83km이며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2.21km 횡단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시가 유료 노상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무인화 시스템은 차량 주차 시 바닥에서 통제장치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장치로 다음 달부터 이순신 광장 등 6곳 200여 면의 노면 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 순천시 문화재단이 2022 순천 끙끙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문화기획은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과 음악 등 전문가들의 현장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짜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 위기에 놓인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며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화물자동차 사고의 42%가 과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와 협력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 씨, 협력업체 백솔의 대표 조모 씨 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감리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업체 등에게는 금고나 벌금형을 부형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원룸 주차장 부족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57살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 37살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나주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은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꽤 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광주가 17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광양이나 최고 기온 2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영암 21도, 진도 2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